혹시 지금도 드시고 있는 이 음식 하나 때문에 치아가 망가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치과 의사들은요, 직접 먹는 음식에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그중엔 우리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들도 사실은 피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56살이고요.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한 지 35년째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근데요, 치아는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것,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70대, 80대까지도 자기 치아로 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 진료하면서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식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아 건강은 몸 전체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위장에 부담 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고 그게 결국 기력 저하로 이어지죠. 또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감도 점점 커져요. 대화가 줄고 외출도 줄고 그게 또 다른 건강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저는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아는 그냥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닳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힘이 줄고 잇몸이 약해지고 변화는 생깁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입속 환경이 음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분이 많고 점착성이 강한 음식, 산성도 높은 음료, 딱딱하고 거친 질감의 식품들, 이런 것들이 치아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루하루는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누적되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매일 환자들 입에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 말씀드릴게요. 74세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생 딱딱한 걸 잘 씹는 게 자랑이셨대요. 땅콩, 누룽지, 얼음까지 그냥 습관처럼 씹으셨대요. 그게 결국 앞니 2개 깨지면서 틀니를 하게 됐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음식을 이기려 했지 이를 생각하진 않았네. 이 말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치아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음식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왜 치아는 몸보다 먼저 늙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우리의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는 왜 몸보다 먼저 늙을까요? 이 질문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꼭 물어보십니다. 왜 나는 아직 건강한데 치아는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아는 하루도 쉴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우리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말하면서 치아를 끊임없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치아는 다른 장기와 달리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 피부, 위장처럼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치아는 한번 깨지거나 닳으면 절대 스스로 복구되지 않아요. 그만큼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틀니를 착용하는 비율 무려 62%입니다. 거의 10명 중 6명이 자기 치아가 아니라 틀니를 쓰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70대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지고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틀니 처음엔 익숙해지지만 본래 치아만 못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씹는 힘 떨어지고 입안이 자주 헐고 말소리까지 달라져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복구하는 데 드는 치과 진료비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치과 진료비 평균이 약 1년에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보철 치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음식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것들이 치아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틀니로 가게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8세 여성 환자분이셨어요.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단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특히 젤리랑 말랑한 사탕을 하루에 2~3번씩 꼭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씹을 때 이가 시큰하고 아파서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충치가 5개, 그리고 잇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결국 어금니 2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알았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조용히 망가집니다.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그날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예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선택이 치아를 늙게도 하고 젊게도 만듭니다. 치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치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착한 간식이라고 생각한 의외의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치아를 늙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치과 의사들은 어떤 음식을 피하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건요, 치과 의사 대부분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절대 안 먹는 음식들이 꽤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 치과 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아입니다. 59살이고요. 치과위생사로 3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개인치과 2군데를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상태를 관리해 왔습니다. 제가 만난 치과 의사분들 정말 다양한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진짜 안 먹는다 하고 말한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착성 강한 단 음식, 특히 젤리, 말랑한 사탕, 그리고 카라멜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이 강한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에너지 음료죠. 세 번째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당분 많은 말린 과일, 예를 들어 건포도, 말린 망고. 네 번째는 온도 차 큰 음식, 뜨거운 국물과 바로 먹는 아이스크림. 다섯 번째는 딱딱한 식감, 누룽지, 땅콩, 얼음 씹기. 이 5가지는 치아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장 많이 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음식들과 관련된 치아 손상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교수님 인터뷰였어요. 이분은 치과의사면서 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자신은 20년째 탄산음료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이나 환자들한테 늘 강조하신답니다. 콜라는 치아를 천천히 녹이는 산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천천히 녹인다.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아가 약해지고 민감해지고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막 개업한 젊은 치과 의사였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젤리를 엄청 좋아했대요. 근데 치대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 치아 사진을 찍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충치가 6개나 있었고 앞니 뒷면은 거의 마모 상태였대요. 그 뒤로 젤리, 사탕, 입에도 안 대신대요. 이렇듯 치과 의사들 스스로 경험하거나 환자들 통해 배우면서 음식에 정말 민감해졌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게 곧바로 치아 건강을 결정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감이 좀 오시죠?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 5가지 음식 하나씩 자세히 왜 안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치과 의사들이 치아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표 음식, 바로 젤리와 말랑한 사탕입니다. 그럼 어떻게 치아를 망가뜨리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들어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아에 해로운 음식 첫 번째, 바로 젤리와 말랑한 사탕입니다. 달콤하고 말랑한 간식. 누구나 한 번쯤은 즐기셨을 겁니다. 특히 씹는 맛이 있어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즐겨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치아에 얼마나 해로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은이입니다. 61살이고요. 치과에서 위생사로 2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젤리랑 말랑한 사탕, 우리 입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점착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에 착 붙어버린다는 거죠. 씹고 나서도 입안에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특히 어금니 사이, 치아와 잇몸 경계, 보철물 주변에 들러붙으면 칫솔질로도 잘 안 닦입니다. 이게 그대로 충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분이 치아에 오래 머물면 세균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치아를 조금씩 갉아먹는 구조예요. 특히 요즘 나오는 젤리들 종류도 다양하고 색도 화려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색소와 첨가물도 입속 세균에 좋은 먹잇감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6세 여성분인데 매일 저녁 식후에 젤리 한두 개씩 입에 넣고 드셨대요. 문제는 씹지 않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는 습관, 그래야 오래 즐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잇몸이 들뜨고 어금니 아래 충치가 깊어져서 결국 이를 빼야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단 게 아니라 말랑해서 좋았을 뿐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젤리는 부드럽다고 치아에 부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말랑함이 치아 사이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랑한 사탕이나 카라멜 종류는 씹을 때 치아에 끈적하게 달라붙고 당분이 아주 오래 남아요. 심지어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있으신 분들 이런 사탕 먹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철물 접착제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단 음식이 오래 닿으면 접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젤리, 말랑한 사탕, 카라멜 이 셋은 자녀가 줘도 입에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식이 당기는데 무조건 다 참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더 안전한 대체 간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가당 견과류, 잣이나 호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작게 썰어서 드시면 좋은 간식이 됩니다. 둘째, 딱딱하지 않은 과일칩, 설탕 없이 말린 바나나칩 같은 건 상대적으로 치아에 덜 붙습니다. 셋째, 차가운 두유나 저당 요거트, 입이 심심할 때 단 걸 찾기보다는 이런 대체 음식을 습관 들이시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릴 거, 간식 드셨다면 꼭 물로 입을 헹궈 주세요. 바로 양치가 어렵다면 입안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당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와 말랑한 사탕이 치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엔 또 하나의 반전 음식, 치아를 조용히 상하게 하는 탄산음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 중 가장 위험한 것, 바로 탄산음료 이야기입니다. 콜라, 사이다, 에너지 음료, 혹시 지금도 시원하게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음료들 시니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치아엔 특히 더 치명적입니다. 탄산음료의 가장 큰 문제는 산성입니다.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에나멜층을 부식시키는 게 바로 산성이거든요. 여러분, 치아는 겉에서 보면 딱딱해 보이지만 그 표면을 지켜주는 에나멜층이 얇아지면 충격에 매우 약해집니다. 산성 음료를 자주 마시면 이 에나멜이 조금씩 녹아내려서 치아가 민감해지고 충치도 쉽게 생깁니다. 이걸 치과에서는 산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는 단순히 산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당분도 많습니다. 산성과 당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세균은 훨씬 활발해지고 치아는 그만큼 더 큰 손상을 받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수입니다. 65살이고요. 치과 전문의로 37년째 진료 중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탄산음료 관련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남성 환자분이셨어요. 매일 점심때 콜라 한 캔을 꼭 드시고 양치 없이 낮잠을 주무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어금니가 시큰거리고 찬물만 마셔도 아프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치아 겉면이 균일하게 얇아져 있었고 식용부 마모도 심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콜라가 이렇게 이를 갉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무설탕 탄산음료면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이 없다고 해도 산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pH 수치로 보면 일반 탄산음료는 pH 2.53, 5 정도인데요. 이건 거의 식초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산성에 치아가 매일 노출되면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탄산음료를 천천히 마시거나 오래 입안에 머금으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탄산음료를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최소한 이 방법은 지켜주세요. 첫째, 음료는 반드시 빨리 마시고 입안에 머금지 마세요. 둘째, 마신 뒤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도와주세요. 셋째, 탄산음료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산성에 노출된 직후엔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라 양치질이 오히려 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2030분 뒤에 양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한 캔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실 수 있는 다른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첨가 보리차. 몸에도 좋고 입안도 산성화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두유나 무가당 두유. 단백질도 있고 치아에도 무해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탄산수. 자극은 있지만 산성은 적은 편이라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탄산음료는 조심해야 하지만 방법을 잘 알면 완전히 끊지 않고도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함정 음식, 건강해 보이지만 실은 당분 덩어리인 말린 과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치아엔 은근히 해로운 음식 이야기, 말린 과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 챙기려면 간식 대신 말린 과일을 먹어라. 그래서 견과류랑 같이 건포도나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요, 치아 건강을 생각하면 이건 꼭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경입니다. 62살이고요. 구강보건교육사로 25년째 전국 보건소를 다니며 어르신들 구강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린 과일, 겉보기엔 건강식이지만 치아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첫째는 당분 함량, 말리면서 수분이 빠지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신선 과일보다 당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한 줌에 들어있는 당분, 설탕 2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점착성, 말린 과일은 끈적해서 치아 사이 잇몸 경계, 보철물 아래쪽까지 깊게 들어가 붙어요. 이게 그대로 충치와 잇몸병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에 70세 남성분 한 분 계셨어요. 혈당도 있고 건강 챙기신다고 매일 견과류랑 건포도 한 접시씩 드셨답니다. 문제는 식사 끝나고 바로 드시고 양치는 밤에 한 번만 하셨던 거예요. 결국 6개월 만에 충치가 4개 생겼고 기존 보철물도 헐거워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몸 챙긴다고 먹은 건데 치아가 망가졌네.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치아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말린 바나나 같은 제품들 마트나 건강식 매장에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자연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보존제 등 가공식품 특유의 첨가물도 입안 세균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럼 말린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방법을 아셔야 해요. 첫째, 드시는 양을 줄이세요. 한 번에 한 줌 이하로 많아도 20지 이내가 적당합니다. 둘째, 단독으로 먹기보다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서 끈적한 질감을 줄이세요. 셋째,
먹은 직후엔 꼭 물로 입을 헹구거나 가능하면 바로 양치해 주세요. 넷째, 시간 칫솔이나 치실을 하루 한 번은 꼭 사용해 주세요. 특히 말린 과일처럼 치아 틈새에 끼는 음식은 일반 칫솔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린 과일보다는 신선한 생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과, 배, 키위처럼 조금 단단한 과일은 씹는 자극도 주고 신분비도 도와서 입안 환경이 더 건강해집니다. 치아는 단순히 단 음식을 멀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겉은 건강해 보이지만 치아 속으론 위험한 음식이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뜨겁고 찬 음식이 왜 치아를 민감하게 만들고 균열까지 생기게 하는지 그 원인과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다른 종류의 위험, 뜨겁고 찬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뜨거운 국밥 한 숟갈 먹고 바로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 이가 찌릿하게 시린 느낌, 혹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치아가 욱신거린 적, 이건 단순한 일시적 통증이 아니라 치아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화입니다. 60살이고요. 치과에서 진료 코디네이터로 2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고 찬 음식,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에 별 영향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치아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치아는 겉에 에나멜층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이라는 부드러운 층이 있어요. 이 상아질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평소엔 에나멜층이 상아질을 보호해 주는데 이게 얇아지면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어도 시큰거리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뜨겁고 찬 음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치아에 미세균열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걸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안쪽으로 금이 가는 현상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보철물이 있는 경우엔 이런 온도 변화에 더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 드시고 점심엔 아이스 홍차, 저녁엔 뜨거운 된장찌개, 이 패턴을 수년간 반복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금니 쪽에 찌릿한 통증이 생겨서 오셨는데요. X-레이 찍어보니 치아 안쪽에 미세금이 2개나 생겼고 하나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워야 했습니다. 그분 말씀, 이런 습관이 이를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뜨거운 건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하지만 둘 사이 이동은 천천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하셔야 할까요? 첫째, 뜨거운 국물 드신 직후 바로 찬물 마시는 건 피하세요. 최소 23분 기다린 뒤에 입안을 식히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작게 천천히 드세요. 셋째, 하루 3끼 모두 뜨겁거나 찬 음식으로 채우지 말고 한 끼는 중간 온도로 입안을 쉬게 해주세요. 넷째, 치아가 시리기 시작했으면 무조건 참고 넘기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야 합니다. 그게 신경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는 길입니다. 또 하나, 의외로 잘 안 알려진 팁인데요. 입으로 김 불기. 뜨거운 음식 드실 때 입으로 후 불면 차가운 공기가 치아에 닿아서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되도록 숟가락으로 살짝 식혀서 드시고 입안에 직접 뜨거운 김을 넣는 건 줄여주세요. 치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조직입니다. 조금만 배려해도 몇 년은 더 쓸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이건 꼭 씹어야 마시지 라고 생각하는 딱딱한 음식들이 치아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치아를 갑자기 망가뜨리는 진짜 위험한 음식들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오래 씹을수록 맛이 나는 바로 그 음식들, 땅콩, 누룽지, 얼음, 혹시 지금도 씹고 계시진 않나요? 이 음식들, 치아를 가장 빠르게 물리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국입니다. 64살이고요. 보철 전문 치과 의사로 34년째 진료 중입니다. 딱딱한 음식이 왜 위험하냐고요?
치아는 단단하지만 탄성이 없습니다. 충격이 갑자기 들어가면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자연 치아뿐 아니라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같은 보철물도 많으시죠. 이런 보철물은 자연 치아보다 더 약하거나 접착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딱딱한 걸 씹으면 떨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큽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76세 남성 환자분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누룽지를 입에 넣고 조금씩 깨물어 드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딱 소리 나더니 앞니 하나가 반으로 깨졌습니다. 문제는 그게 보철물 아래 남아있던 자기 치아이기도 했어요. 결국 신경치료, 발치, 임플란트까지 진행하셨죠? 이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룽지가 이렇게 이를 부술 줄은.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얼음을 씹는 습관 무심코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음은 순간적인 강도가 유리 조각과 비슷해요. 깨지는 충격이 치아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TV 보시면서 생땅콩을 한 알씩 씹는 게 취미였대요. 근데 어느 날 임플란트 크라운이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접착력이 약해졌던 것도 있지만 땅콩이 충격이 방아쇠가 된 거죠. 어르신들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치아는 일단 깨지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깨졌을 땐 심지어 뿌리까지 발치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딱한 음식을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씹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큰 누룽지는 손으로 부숴서 작게 만든 후 천천히 녹이듯 드세요. 둘째, 땅콩은 껍질째보다 가루나 잘게 부순 상태로 요거트나 밥에 섞어 드세요. 셋째, 얼음은 절대 씹지 마시고 음료와 함께 입에서 천천히 녹이세요. 넷째, 치아 한쪽만 쓰지 말고 양쪽을 골고루 사용해 주세요. 한쪽만 계속 쓰면 반대쪽은 약해지고 쓰는 쪽은 마모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힘 조절이 어렵고 더 쉽게 손상됩니다. 정기검진 받으실 때마다 보철물 상태 확인 꼭 받으세요. 치아는 금방 깨지지만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예방이 곧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해로운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생활 루틴입니다. 다음 시간엔 하루 2회 양치법, 시간 칫솔 사용법,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속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기본 습관이 무너지면 다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주입니다. 58살이고요. 예방치의학 전문 간호사로 보건소 구강교육 20년째 진행 중입니다. 가장 기본은 하루 2회 이상 올바른 양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하루 3번 닦는데도 왜 충치가 생기지? 이렇게 물으세요.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양치는 시간보다 순서와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칫솔질은 잇몸과 치아 경계부터 시작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칫솔을 기울여 둥글게 문지르듯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양치 시간은 최소 3분 이상 유지하세요. 세 번째,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솔이 벌어졌다면 그땐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은 시간 칫솔과 치실 사용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됩니다. 칫솔만으로는 이 틈새를 완전히 닦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칫솔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 중에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간 칫솔은 잇몸 마사지기도 됩니다. 실제로 하루 한 번씩 시간 칫솔로 자극을 주면 잇몸 혈류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너무 큰 사이즈 쓰지 마세요. 치아 틈새에 살짝 들어갈 정도, 약간 저항감 있는 게 좋습니다. 둘째,
한 칸에 한 번씩 앞뒤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셋째, 피가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잇몸이 약해져 있을 뿐 계속 쓰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구강세정제 많이들 쓰시는데요. 무알코올 제품 추천드립니다. 입안이 건조한 분들은 알코올 성분이 더 자극이 돼서 입안을 마르게 하고 세균을 더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자주 말라서 입냄새 걱정하시는 분들, 구강세정제보다는 수분 섭취와 침 분비 유도가 먼저입니다. 레몬 한 조각, 생강차 한 잔도 침샘 자극에 도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안 아픈데 왜 가요?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아프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충치는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신경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도 하고 보철물 상태도 보고 치아 흔들림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기 검진만으로도 틀니나 임플란트로 가는 길을 몇 년씩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젤리, 탄산, 말린 과일처럼 치아에 해로운 음식 드셨다면 꼭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루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2회 이상 올바른 양치, 시간 칫솔 하루 한 번 사용, 무알코올 구강세정제 선택, 침샘 자극 음식 섭취,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10년은 치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번 망가진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해로운 음식 정리와 함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치아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해로운 음식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젤리와 말랑한 사탕, 당분 많고 점착성 강해 치아에 오래 남습니다. 둘째, 탄산음료, 산성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킵니다. 셋째, 말린 과일, 당분이 농축돼 있고 치아 틈새에 끈적하게 남습니다. 넷째, 뜨겁고 찬 음식의 반복, 온도 차가 크면 치아에 균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땅콩, 누룽지, 얼음 같은 딱딱한 음식, 치아 파절과 보철물 손상 위험이 큽니다. 이 5가지 모두 일상에서 흔히 드시는 것들이지만 치아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큰 손상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망가진 치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치아는 자라지 않고 다시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와서 뭘 해? 나이도 있는데 그냥 틀니하면 되지? 이런 생각 드셨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틀니는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합니다. 씹는 힘, 말하는 발음, 입안의 편안함까지 모두 다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틀니도 좋지만 자기 이가 최고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음식 습관 조금 바꾸고 관리 루틴만 지켜주시면 지금 남아있는 치아 10년, 20년 더 쓸 수 있습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관리만 잘하시면 자연 치아 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잘 먹고 잘 말하는 건 삶의 질 그 자체입니다. 치아는 그걸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하나라도 기억해 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그게 바로 치아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치아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혜한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더 맛있는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단계 스크립트 끝.